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오래된 건물과 구조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철거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요. 완벽히 통제된 붕괴를 예상하며 폭약을 설치하고 시뮬레이션을 거듭하지만 단 한 번의 오차가 모든 걸 무너뜨리기도 하죠. 건물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사람들이 대피하지도 않았는데 철거한다거나 심지어는 철거 중인 구조물이 인근 주택을 덮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한 건물 철거 실패 사례 7가지, 그 충격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포츠 및 콘서트 복합단지 철거 사고입니다. 1980년에 개장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포츠 및 콘서트 복합단지는 오랜 세월 동안 테니스 경기나 볼링 대회, 그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까지 열리던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20년 초 이 건물은 철거 후 새로운 대형 아이스 아레나로 재탄생할 예정이었죠. 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거대한 지붕을 지탱하던 구조물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내리며 일부 벽체와 지붕이 동시에 붕괴한 것입니다. 붕괴하던 그 순간에도 작업자 몇 명이 건물 내부와 상부에 남아 있었는데 결국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상처를 입는 비극이 일어났죠. 이 사건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일보다 안전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6위는) 오하이오 에디슨 매드리버 발전소 철거 사고입니다. 1927년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문을 연 매드리버 발전소는 석탄을 연료로 한 20메가와트급 증기 터빈을 가동하며 지역의 약 3분의 1의 전력을 공급했던 주요 발전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노후화 문제로 1981년에 운영이 중단되었고 결국 2010년 철거가 결정되죠. 철거팀은 굴뚝 스택을 폭파 방식으로 해체하기로 하고 정밀한 계산 끝에 폭발물이 배치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후면 철근 구조가 예상보다 강했던 탓에 폭약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점화 시점이 지연되면서 붕괴 방향이 완전히 엇나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굴뚝은 계획된 방향의 정반대로 쓰러졌고 그 잔해가 인근에 가동 중이던 터빈 2기와 송전선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약 4천 가구가 수시간 동안 정전되었고 손해액은 약 1,900만 달러에 달했죠. (5위는) 튀르키예의 밀가루 공장 철거 사고입니다. 튀르키예 중부 칸크리에서는 1928년에 세워지고 1980년대부터 사용이 중단된 밀가루 공장 철거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장은 오래되어 기록도 충분치 않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한 구조 분석 역시 제한적이었죠. 2009년 쇼핑센터 건설을 위해 공장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하기로 했고 계획했던 것처럼 건물이 깔끔하게 내려앉기를 바랐는데요. 하지만 폭발물의 불완전 폭파와 건물 한쪽 벽면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면서 건물은 완전하게 한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건물은 붕괴하는 대신 지붕면을 바닥과 거의 수평으로 구르듯이 뒤집히면서 옆으로 넘어졌고 옆 건물을 덮칠 정도로 빠르게 이동했죠. 다행히 옆 건물에 강한 벽이 설치되어 있어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이 사례는 철거 공사에 사소해 보이는 폭약 배치 오류나 구조물의 지지 상태 오판이 얼마나 전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위는 호주 캔버라에서 벌어진 철거 사고입니다. 1997년 호주 캔버라에서 벌어진 로열 캔버라 병원 철거는 지금도 호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철거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세워진 이 병원은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결정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죠. 문제는 철거 방식이었는데요. 폭발물을 이용해 건물이 안쪽으로 무너지도록 설계됐지만 폭발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결과 건물 잔해가 호수 건너편까지 날아가면서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줬죠. 당시 수많은 사람이 철거 장면을 보기 위해 모였고 그중 한 소녀가 잔해에 맞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추가 폭발을 전면 금지하고 남은 건물은 인력으로 해체하도록 명령했죠. 이 사건은 철거 작업에서 안전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다시 일깨워준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삼 3위는 미국 엘라베마주 펠라시에서 벌어진 굴뚝 철거 사고입니다. 이 아본데일 밀스 굴뚝 철거는 전문가 없이 진행된 위험한 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는데요. 이 철거는 폭발물이나 전문 장비 없이 몇 명의 노동자들이 중장비로 벽돌을 조금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수작업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철거 도중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죠. 수백 개의 벽돌 잔해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포크레인을 향해 떨어진 것입니다.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해 잔해 속에 깔렸지만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신속히 구조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철거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독과 안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위는 미국에서 벌어진 건물 철거 실패 사례입니다. 2020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1층짜리 사무용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정리 과정이었죠. 폭발물로 철거를 시도했지만 예상과 달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엘리베이터 샤프트만 기울어진 채 서 있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철근 구조물은 다른 부분보다 훨씬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폭발의 충격을 견뎌낸 것이었죠. 결국 건물의 절반만 붕괴하고 남은 샤프트는 땅에 비스듬히 서 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댈러스의 기울어진 타워라 불리며 일시적인 관광 명소로까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얼마 뒤 중장비를 동원해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Calm down. 1위는 덴마크 보르보르 사일로 사고입니다. 2018년 4월 덴마크 북부의 항구 도시 보르보르에서 수행한 철거 현장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스카이라인을 지탱하던 53m 높이의 시멘트 사일로의 철거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모였죠. 철거 전문팀은 폭발물을 정교하게 설치하고 낙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구조물의 한쪽을 절단했는데요.
그러나 폭발 직후 예상과 달리 사일로는 계획된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잔해가 인근의 문화센터 건물 위로 떨어졌고 음악학교와 도서관이 일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철거 당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은 순식간에 먼지와 충격파로 뒤덮였죠. 소방대원들은 밤새 건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구조 보강 작업을 이어갔고 문화센터는 간신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너진 이 사건은 덴마크 보르보르 사일로 사고로 남아 철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